다시 봤어. 다 잡혀가겠다. 선생님 저번에 운전하시다가 줄겨가지고 그거 소리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면역을 좀 전체적으로 배워보면서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걸 선생님이 써놓은 거거든. 방어작용의 종류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 보면은 크게 봤을 때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가 있냐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어. 이게 다른 말이야. 그렇지? 보통 이제 방어 여기는 크게 봤을 때 여기가 뭐고 여기가 방어작용이 여기가 뭐다? 여기가 면역.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 문제를 하면 수능 문제는 무조건 다 여기서만 출제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봤을 때 1차 뭐가 있고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어막이 뚫리잖아. 그럼 1차 방어막이 뚫리면 우리 몸에서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그 2차 방어작용이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1차 방어작용이라고 보는 게 비특이적이다 이런 말 쓰있잖아. 그래서 비특이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병원체의 종류를 꼭 가르지 않고 뭐 하냐면 다 공격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썼어? 2차 방어작용. 특이적이다 해서 쟤는 어떤 2차 방어작용이 시작이 되면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온 병원체가 딱 있으면 이제 그 우리 몸에서 그 병원체를 딱 뭐 하는 거야? 인식한 다음에 우리 몸에서 그 새끼만 뭐 하는 거야? 그 새끼만 계속 후드로 패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비특이적, 얘는 특이적.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라고 써있어 또? 선천적이다 했으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다 뭐 하는 거야? 타고나는 거고, 그 다음 2차 방어작용은 후천적이니까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야지만 방어 체계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지. 구분이 돼요? 잘 모르겠지? 네? 아니요. 알겠어요? 응.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차 방어작용은 광범위한 병원체에서 신속이니까 뭐하다?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2차 방어작용 상대적으로 약간 뭐하다? 느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몸에 어떤 병원체가 이렇게 침입을 하면 일단 1차 방어작용만 하는 그 과정이 약간 뭐 하는 거야? 막고 있으면 그 막는 과정에서 이제 2차 방어작용이 뒤늦게 시작하면서 걔네들을 확실하게 뭐 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방어작용이 이렇게 다시 몇 개 나눠놨어. 두 개로 나눠서 그게 이제 이렇게 외부 내부 나눠줘. 그래서 외부라는 건 그냥 일종의 장벽이야, 우리 몸.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다? 피부잖아. 그래서 피부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할 때 이렇게 눈에 뭐 하는 애들? 보이는 애들이 피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써있어? 전방에 콧구멍 안에 이렇게. 안에 있는 애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애들이 뭐야? 전방인데 쟤네들 일종의 그냥 피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있다? 분비물이 있으니까 코도 막 이렇게 쑤시면 코 속에서 뭐가 나와? 콧물이 나오잖아. 그 콧물이 예를 들면 세균이 코 안으로 이렇게 솟아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뭐야? 콧물이 나오면 그 콧물에 닫힐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외부 방어 작용이 되는데 이제 이 외부 방어 작용하는 부분이 뭐 하는 거야?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피부가 있는데 여기 뭐에 찔렸어 이렇게. 그럼 찔리면 틈이 생기니까 그 틈으로 이제 여기에 실제 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나 세균만 이렇게 병원체가 엄청 많아. 맞는데 이게 틈이 생기면 몸 안으로 쑥 뭐 하는 거야?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그때가 이제 뭐가 되냐면 1차 방어 작용이 뭐가 된다? 내부 방어가 시작돼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할 때 뭐가 있냐면 식균 작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교 때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 이렇게. 백혈구라고 부르는데 이 백혈구가 종류가 많아. 엄청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백혈구가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전까지 그냥 백혈구 하면 머릿속에 있는 게 식균 작용인데 백혈구가 종류가 되게 많아서 백혈구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대식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야. 식균 작용을 하는 놈이 대식세포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비만세포가 있어요. 비만세포. 그래서 비만세포가 뚱뚱해서 비만세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세포에 비해서 이제 크기가 뭐다? 크기가 되게 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을 쫙 분비하는
그런 놈이 이제 비만 세포. 근데 얘는 어디에 속한다? 얘는 백혈구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림프구라는 얘는 최소한 그 정도 상식은 있지. 우리 몸에 관이 몇 개가 있어? 두 개 있지. 뭐가 있어? 어? 두 개는 맞아. 네. 그 관 두 개 이름이 뭐야? 하나는 혈관, 또 하나는 림프관. 관이 두 개 있어. 혈관.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림프구가 있으니까 림프구라는 것도 이제 림프관으로도 돌아다니고 혈관으로 돌아다니는 이제 뭐냐면 백혈관. 근데 이제 이 림프구가 다시 뭐한다? 다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서 TH 그렇죠? TH 헬퍼 T셀. 그래서 의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면역 체계에서 뭔가 다른 면역 체계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TH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 뭐가 있냐면 TC가 있어. 그래서 세포 독성 T리프구단에서 얘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세포들이 있거든. 근데 감염된 세포들은 보통 나 감염됐어요 이런 표시를 해. 그럼 얘는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서 그 세포를 뭐야? 죽여버려. 내가 지금 감염됐다고 신호를 보냈으니까 무슨 의미인 거야? 죽여달라는 신호거든. 그래서 걔를 찾아가가지고 뭐야? 걔를 파괴하는 게 이제 세포 독성이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림프라는 게 있어. 비림프. 근데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면 제일 핵심이 되는 놈이에요. 비림프. 그래서 이제 이 비림프가 그런 복제 들어본 적이 항체, 뭐 항원 항체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지어서 이제 나오는 놈이 비림프인데 비림프가 다시 또 이렇게 분류를 하면 비림프가 기억세포, 그다음에 항균세포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세 개가. 이게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백혈구가 많아. 훨씬 더 많아. 근데 보통 우리는 많이 좀 늘어지긴 했는데 백혈구는 이제 혈구세포니까 혈구세포들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골수가 어딘지는 알지? 여기 이런 데 뼈가 안에 골수가 있어. 골수에서 이제 모든 혈구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골수가 영어로 본메로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디서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근데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네 세 개를 봤을 때 얘는 그냥 뭐라고 써 있어? 비림프구잖아. 그래서 얘는 이 비의 뜻이 이거야. 그래서 얘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그 골수에서 성숙이 되기 때문에 비림프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골수에서는 만들어지는데 성숙되는 장소가 틀려요. 그래서 뭐더라? 흉전, 가슴색, 영어로 치면 사이머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숙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는 다 똑같이 어딘데? 골수인데 이제 얘네들이 성숙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T 림프구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오늘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할 때 뭐 하는 거야? 다 등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방어작용 기작이 있을 거 아니야. 방어작용 기작이 되게 복잡한데 누구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대식세포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생명과학 쪽에서 관심이 있잖아.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면 면역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직도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들이 병원체를 완전히 뭐야 전복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 면역에 관련된 거를 확실히 뭐한다? 확실히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 우리나라 면역학과가 없어. 많은 없고 대학원을 가면 뭐 특정한 랩실이 이제 면역학 실험실 이런 게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있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지금도 막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였더라? 우희종 교수인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데 지금도 아마 방송에 가끔가다 나오는 것 같았어. 나오는데
사람이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그 뭐라 해야 돼? 면역학 수업, 우리 유전과학과 면역학 수업을 해주러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젊었거든. 되게 잘생겼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 서울대 나와서 학원을 갔다가 다시 왔나? 그래서 막 미식축구 이런 것들을 해서 되게 잘생기고 요새 막 유튜브 같은 인터넷 촬영 나와. 근데 이제 좀 늙은 것 같아. 근데 되게 잘생기고 목소리 되게 좋고 럭비인가 미식축구에서 몸도 진짜 좋았지. 그래서 그때 처음에 우리 학교 수업하러 왔을 때 우리 과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몇 명 여자애들이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면역학 실험실로 그 대학원을 갔어. 와 대박. 그래서 무슨 교수님 생일인가 뭐 그랬다 해서 애들이 빨간색 수영복을 사준 것 같았어. 그랬던 것 같아. 왜? 약간 느낌이 슈퍼맨 느낌이었거든. 아. 지금은 좀 늙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업을 들을 때도 얘기한 게 그 면역이라는 학문 자체가 다른 학문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게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되게 면역 수업을 관련적으로 되게 설명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좀 유도를 해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과 교수 중에 뭐라 해야 되지? 유일하게 책을 계속 매년 바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최신의 어떤 정보들이 책에 실려 나오니까 막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수업을 들으면은 80년대 책을 쓴 사람들도 실제로 일반 생활을 계속 재본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심판의 책을 계속 이제 애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 계속 배우면서 관심이 있으면 면역 쪽이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걸 이제 한번 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이제 오늘 지금 배워야 되는 전체 내용이 거의 이렇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보시면 일단 인체 방어작용이 1차적인 방어작용이 있는데 그 1차적인 방어작용이 표면의 방어벽이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외부. 그래서 그냥 피부도 있고 점막도 있고 모두 있다. 분비물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뭐야? 우리 몸 안으로 생명체들, 아까 설명했던 병원체들이 들어오는 걸 일단 뭐 한다? 막아주는구나. 그 정도의 느낌만 있습니다. 알지? 집에 가서 한 번씩 그냥 뭐 하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안 중요하게 시험 나가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1차 방어작용 중에 이제 비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라는 건 조금 이따 다시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이어서 이제부터 이제 내부 방어니까 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피부에 뭐가 찔렸어. 바늘이 찔리잖아. 근데 그 틈을 따라서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야. 병원체가 체내로 침투하면 그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때가 이제 내부 방어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중에 그런 화상 같은 거 있잖아. 그 화상 같은 거 있으면 화상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화상에 감염되면 이제 우리 몸에 1차 방어작용 중에 외부 방어작용이 다 찔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은 세균이 한꺼번에 몸으로 싹 뭐하니까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세균 감염돼서 죽는 가능성이 훨씬 크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선천적으로 다 그런 피부나 점막이나 이런 것들 다 타고나니까 그런 걸 이제 선천적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순서대로 잘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일단은 이제 여기 바늘이 피부에 이렇게 쭉 찔리잖아. 아니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모기를 생각하시죠. 모기가 이제 우리 몸을 뭘 꽂아? 빨대 꽂은 다음에 이렇게 뱉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야. 병원체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물질들보다 체내로 넣고 침투하게 되면 그거를 제일 처음에 인식하는 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가 된다? 이제 비만세포가 비만세포. 이제 비만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도 써있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뭐한다? 쫙 분비한다. 그래서 여기 써있처럼 피부가 손상돼서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뭐하냐면 분비를 한다. 근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히스타민 물질의 큰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줘. 그래서 모세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면 원래 이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틈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잖아. 그 멀어진 틈 사이로 이제 뭐가 빠져나오는 거야.
백혈구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들이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혈관이 부풀잖아. 혈관이 부푸니까 그 바깥에 있는 피부도 뭐야? 같이 부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가 이제 우리 몸에 피를 빨아서 뱉어. 그럼 이제 비만 세포가 그걸 인식해서 혈관을 뭐하니까 혈관 확장하니까 그 피부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죠. 왜 부은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 백혈구가 상처가 난 부위로 이렇게 뭐하는 거야? 들어오게 되면 그 백혈구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병원체를 자기 몸 안으로 뭐하는 거야? 자기 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여기 보이죠?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건 이제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름을 몰라도 되는데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리소좀. 그래서 저 리소좀 안에 다수분해 효소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얘야. 알았지? 요게 뭐야? 여기 이제 병원체는 병원체 자기 몸 안으로 이렇게 뭐야?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 몸속에 있는 리소좀하고 모여서 합쳐서 저 병원체를 뭐한다? 저 병원체를 소화해버린다. 그래서 걔가 지금 저 그림에 나와있는 얘가 얘.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죠? 아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비특이적인 거잖아. 종류를 뭐 하지 않는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을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뭐야? 인식해서 종류에 상관없이 뭐한다? 다 때려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비특이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백혈구가 막 먹으면서 이제 누구하고 싸워? 세균하고 싸우면서 세균을 제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백혈구도 세균한테 공격을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죽어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막 한참 싸우잖아. 그럼 싸우면 백혈구가 막 죽은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증 아니면 고름. 그래서 원래 백혈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세포가 제일 처음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환자의 그 노랗색의 고름 있잖아. 거기에서 백혈구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세균과 백혈구가 이제 계속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보통 보면 병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어? 네? 누가 이기겠어? 병원체가 한 몇 마리 들어오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싸우면. 백혈구이 대세포가 이겨요. 근데 이제 저 상처 부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놈들이 막 숨어서 돌아다니고 막 쪽수를 늘리고 하다 보면 결국 백혈구가 싸움에서 뭐한다? 못 이기거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누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얘네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비유를 하면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38선이 있잖아. 38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38선 넘어서 확 쳐들어오잖아. 그럼 38선이 군인들 있죠. 군인들. 군인들이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대충 막아야 돼. 시간을 좀 버는 거야. 그래야지 뒤에서 막 미사일 쏘고 공격할 거야. 그래서 일종의 대세포가 약간 시간을 뭐 하는 거야?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야. 뭐 하도록?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 몸의 2차 면역체계랑 그 방어체계가 쫙 모아면서 작동하면서 병원체를 뭐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한 100만 배는 뭐야?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2차 방어 적용에서 이제 특이적 면역이다라고 해서 특이적 면역은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고 또 하나는 체액성 면역. 그래서 세포성 면역은 아까 선생님이 소개한 이 림프구 중에 세포 독성 T 림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세포 독성 T 림프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다니면서 뭐한다? 제거하는 게 세포성 면역이다. 저는 이렇게 불러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는데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체액성 면역. 그래서 왜 체액성이라고 부르냐면 보통 우리 몸에 체액이라고 부르는 게 세 개야, 세 개. 그래서 흔히 액이니까 뭐다? 혈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림프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포하고 세포의 차이 있는 조직. 이 세 개가 있는데 요 액체를 뭐 하는 거야? 이 액체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림프구들이 어떤 이제 면역 체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하기 전에 여기를 잠깐 보세요. 책에 있는 이 림프구의 종류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뭐가 있는데 골수가 존재하고 그 골수에는 이제 조혈모세포라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조혈모세포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뭘 만든다? 림프구를 형성하는 거야. 근데 림프구를 형성하는데 그 조혈모세포에 의해서 B림프구보다 T림프구 종류가 두 개 있는데 미성숙한 B림프가 뭐야? 골수 자체에서 성숙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B림프가 되는 거고 그 미성숙한 림프구가 일부가 이제 가슴샘, 그죠? 가슴샘, 풍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서 뭐하면 성숙하면 그게 T림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머트라는 의미가 이제 그거다라고 보면 되고 다시 T림프가 종류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죠? 두 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또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항원하고 항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항원하고 항체라는 개념. 그래서 항원이라는 건 우리 몸의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항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단순하게 치면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비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단백질. 내 몸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가 단백질. 그러니까 실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유인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러니까 세균이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죠? 세균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세균을 인식하는 얘가 얘거든. 근데 얘가 세균을 딱 뭐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 이 새끼 세균이네 이게 아니고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냐? 대세포가 이 표면을 뭐 한다? 이 표면을 이렇게 검사하는 거야. 스캔하는 거예요. 표면을 이렇게 검사하면 이 표면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단백질이 있었다고 쳐. 근데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똑같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대세포는 얘를 뭐한다? 공격을 하는 거야. 내 몸에 똑같은 단백질이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혈액형 할 때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내 몸 속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은 뭐한다?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쳐봐. 그럼 이제 표면을 보면 요거는 내 몸에 뭐 하는 건데? 존재하는 건데 요거는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T세포가 내 몸속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 놈이 체내로 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내보다 그거를 비자금 인식해서 뭐 하는 거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병원체 자체가 항원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뭐야?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체 자체가 항원이 아니고 그 병원체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보다 항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비자기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제 항원이 이제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그 항원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체 이렇게 부르는데 항체를 생산하는 건 비림프구 중에 성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해요. 근데 은근히 이거 배워보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해. 그래서 되게 잘 틀려 시험도. 그래서 이제 이 비림프구 중에 뭐가 있다? 이건 좀 이따 하시겠네요. 그래서 비림프에 형질세포가 있어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뭐다? 항원을 우리 몸에서 뭐한다? 제거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의 그림이냐면 이게 항체인데 항체는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변이 부위다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한 뭘 갖고 있다.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어. 그 통합과학 배울 때 혹시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니? 이거 비슷한 개념이 기질특이성이야. 기억나? 네, 효소. 내가 알겠습니다. 그치? 그 효소가 뭐가 있어? 효소가 기질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결합하는 기질이 딱 뭐 하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도 뭐 한다? 항체도 그거랑 성향이 똑같아서 어떤 그 비림프구가 이제 형질세포가 돼서 형질세포가 뭘 생산하는 거야? 항체를 생산하잖아. 얘가 항체를 생산하면 얘가 생산된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만 공격할 수 있어. 그 이유가 여기 변이 부위라고 하는 항체가 이제 이렇게 Y자 모양
생겼을 때 요 변이 부위라고 하는 요 부분이 특정한 뭘 갖고 있다. 특정한 모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뭐 하는 애만 거기에 딱 결합해서 끼어진 애들만 뭐야? 때려잡는 거야.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 특이성이요. 그래서 항체는 특정한 뭐만 공격한다? 항원만 공격하는 거지. 왜 저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아까 설명해 준 이런 걸 이제 특이적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변 잡다한 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스토리를 한 번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일단 제일 처음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온 거야?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항원이 뭐한다? 침입을 해. 그럼 항원이 침입하면 저 배식세포라는 건 그러니까 항원이라는 게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들어오는 건 지금 그냥 세균이라고 생각했다고 쳐봐.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배식세포가 그걸 뭐해서 인식해서 뭐한다? 그거를 잡아먹어요. 그렇지? 잡아먹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세균이 있었을 때 배식세포가 식균 작용을 통해서 얘를 잡아먹잖아. 그럼 잡아먹으면 이 표면에 존재하는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뭐가 있다? 비자기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분해를 안 해. 얘는 분해를 안 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표면, 배식세포 표면에 이렇게 생긴 항원을 갖고 있는 세균이 들어왔어요 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요것들을 뭐야? 자기 표면에 이렇게 갖다 붙여줘. 그래서 배식세포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식균 작용을 하는 게 맞거든. 이제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게 맞는데 또 다르게 이제 뭐라고 불러도 되냐면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다 라고 해서 APC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APC 안티젠 프리덴팅 셀 뭐 이렇게 보통 부르고 그래서 항원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자 여기 좀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놔서 지금 여기 세포가 있는데 세포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 세포 기억이 뭐 하는 거야? 아까 이제 어떤 특정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 병원체 표면에 존재하는 뭐다? 특정 단백질들을 모아서 자기 표면에 이렇게 제시하는 되죠? 그래서 항원 A, 항원 B, 항원 C.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뭐 했을 때 세균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 하나의 세균이 표면에 항원을 몇 종류 가질 수 있어? 세 종류를 가질 수도 있어. 맞지?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 할 때 그냥 항원을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병원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균이 있으면 그 세균의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항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개가 항원 A, 항원 B, 항원 C 이런 애들을 뭐한다? 다 제시를 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얘는 종류를 뭐 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때려잡는 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애가 이제 이거예요. 헬퍼 T셀이라 해서 보조 T림프가 있는데 보조 T림프가 이제 하는 역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얘거든. 그림 보이시는 얘가 이제 보조 T림프인데 보조 T림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배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뭐하냐면 인식하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배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연락병이에요. 연락병. 그러니까 일종의 연락병이라는 거는 배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하면 보조 T림프가 그걸 인식해.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뭐야? 침입했다라는 걸 얘가 인식하잖아. 근데 이 보조 T림프라고 하는 놈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을 쫙 분비하거든. 그럼 그 화학물질을 분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조 T림프가 얘네들한테 뭐야? 얘네들한테 가서 지금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다는 정보를 얘네들한테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세포 독성 T림프나 B림프가 뭐가 된다?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다? 평상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배식세포가 뭘 제시하면 항원을 제시하고 그 항원을 뭐가 인식하면 보조 T림프가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 보조 T림프가 누구를 세포 독성 T림프나 B림프를 활성화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보조 T림프에 의해서 얘네 둘이 활성화되는데 예를 들면 보조 T림프가 A라고 하는 항원을 인식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정보를 얘하고 얘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누구만 때려잡는 거야? A라는 항원을 갖고 있는 어떤 세균만 찾아내면서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이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구분돼요? 응.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뭐가 보조 T 림프구가 뭐가 되냐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얘네들이 세포 독성 T 림프구나 아니면 B 림프구한테 이제 신호를 놓았다. 신호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보다 감염된 세포.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A라는 항원을 갖고 있는 그 감염된 세포를 모아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어서 이 B림프구라고 하는 놈이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세포 분열해요. 여기 두 개. 그래서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B림프구에서 뭐하고 뭐로 바뀌는 거야?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되어서 다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니네 이제 그런 거 알잖아. 예방주사 맞는 거. 예방주사. 영어를 하는 거야. 백신? 그지 백신. 백신을 맞는 제일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일부러 외부에서 병원체를 뭐야? 넣어주는 거야. 독성이 약한 병원체를 넣어주면 그 병원체를 지금 설명한 이 과정과 이 과정을 거쳐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몸에 얘네들한테 뭘 주는 거야? 신호를 주는 거야. 근데 특히 얘한테 신호를 주면 얘가 이 두 개로 뭐야? 두 개로 바뀌잖아. 그 두 개로 바뀌는데 하나는 형질세포, 하나는 뭐다? 기억세포여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세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항원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백신 혹은 예방주사를 만든 건 절대 무슨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니야. 그렇잖아. 코로나 예방주사를 백신 우리가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 아닌데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려도 빨리 그걸 몸에서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의 신호를 받게 되면 두 개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하나는 기억세포가 되고 하나는 이제 뭐가 된다? 형질세포가 되고 반드시 B림프구 자체가 이게 아니야. 얘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형질세포라고 우리가 부르는 놈이 최종적으로 할 때 뭘 만들어서 항체라는 걸 이렇게 생산해서 그 항체들이 항원하고 결합해서 이제 항원을 우리 몸에서 뭐한다? 제거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게 뭐가 되냐면 이게 얘예요. 1차 면역 반응. 알지? 지금 설명한 게 1차. 이해돼요? 그럼 지금 설명한 게 1차 면역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왔던 병원체가 뭐 하는 거야? 또 한 번 뭐 한다? 또 한 번 이제 침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뭐가 되냐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원래보다 항체를 뭐 한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2차 면역 반응이다.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만드는 거의 주 목적은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거다?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체내에 뭘 갖도록 체내에 이제 기억세포를 갖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지. 이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주사를 여러 번 맞는 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독성이 너무 세면 너무 강한 걸 주입하면 그냥 이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몸이 뭐야? 병을 너무 심하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독성을 최대한 약화시키니까 여러 번 뭐야? 맞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간염 같은 게또 워낙 주사가 세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세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독성을 최대한 약화시켜서 이제 주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생각할 때 여러 번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뭘 일으키면 변이를 일으키잖아. 원래하고 다른 놈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는 기억세포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기억세포가 변형이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대응을 뭐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뭐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그 병원체들에 의해서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이 착오해서 전 세계 인구가 막 줄고 이런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뭐하면 좋잖아.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체계 자체에서 스스로 뭐하는 거야? 스스로 치유하는 게 뭐다? 가장 이상적인 약보다 건강해야지 건강.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몸에 뭐가 풍부하게 있어야 돼.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어요.
왜냐면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런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영양 상태가 좋아야 돼요. 영양 상태가 좋아야 돼. 탄수화물 처먹어서 영양 상태 좋은 게 아니고 몸에서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이제 단백질 유들을 이제 잘 섭취해야지 건강한 거죠. 그래서 뭐 지중해 식단 그런 것들, 올리브기름 같은 거, 뭐 연어 같은 거 그런 것들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끝나고 나 분명 명절 전에 83kg였거든. 네. 살을 좀 빼서 명절 끝나고 났더니 그 끝나는 날 운동 가서 쟀더니 89kg인 거야.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너무 거지. 별 차이 안 나는데요? 응? 별 차이 안 나는데요? 무슨 별 차이? 아니 보기에 그렇게. 야, 그 갑자기 쪘는데 차이가 나면 더 이상하지. 아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대가리 커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설명한 1차 면역하고 2차 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1차 방어, 2차 방어고 여기가 뭐다? 1차 면역, 2차 면역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걸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는 이 정리한 내용이 대부분 이해로 나와요. 이 자료 해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잘 해석하면 다시 한번 이제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저기서 항원 A가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정리 몸에 모았다 들어왔다고 쳐봐. 그렇죠? 1차적으로 여기 요 0이라고 하는 요 시기가 있잖아. 여기 시기에 이제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아까 그 선천적인과 후천적인과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후천적 방어작용은 약간 뭐야? 반응이 느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봐도 항원이 1차적으로 침입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7일인데 며칠 동안은 우리 몸에 항체가 뭐하지 않는 거야?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며칠 동안을 누가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거야? 대식세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대식세포가 계속 싸우더니 어느 정도 막 막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들이 대식세포가 막 공격하니까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안으로 막 퍼져서 어떤 숙주세포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막 쪽수를 늘리고 막 이런 짓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한 며칠 동안 항체를 생산을 뭐한다? 못하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 이 앞에 부분, 보통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앞에 부분에서는 무슨 면역 반응이 일어나냐면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한 며칠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몸에서 뭐가 생산이 돼서 항체가 생산이 돼서 그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감기에 걸리잖아.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 걸린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먹잖아.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막 증식하면 백혈구나 이런 애들이 걔하고 실컷 뭐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세균들이 아싸 하면서 그때 뭐하는 거야? 촉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 세균성 질환 때문에 애들이 뭐 코막힘도 생기고 뭐 가래도 생기고 다 이런 거지. 면역체계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려서 가서 잘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항생제 같은 거 주잖아. 나는 그럼 바이러스성 질환이면 항생제 주는 이유가 다른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약간 며칠 동안 이제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 항체가 뭐 하니까 항체가 쭉 늘어나니까 결국 항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병원체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병원체를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항체의 양이 뭐 한다? 줄어요. 왜냐면 항체는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특별하게 어떤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뭐야? 지속적으로 수치를 높게 유지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 이 항체의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그 병원체가 점점 뭐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냅둬서 만약에 몸의 병원체가 완전히 사라지면 항체 농도는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겠지. 근데 이제 요 그래프상을 보면 요 한 28일 되는 요 시기에 항원 A를 뭐 하는 거야? 한 번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넣어주면 이 앞 시기에 우리 몸에 뭐가 생겨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 기억세포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억세포가 이제 다시 또 두 번째로 똑같은 항원이 뭐 하게 되면
침입하게 되면 빠르게 걔가 형질세포로 분할하면서 항체를 뭐야? 항체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병원체를 뭐한다? 더 빠르게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요 처음에 1차적으로 침입했을 때 이게 1차 뭐가 되는 거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1차 면역 반응 과정 중에 뭐가 생긴다? 기억세포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항원을 2차로 침입할 때 누구도 같이 넣어줘. B도 넣어주는 거잖아. 그럼 B는 예를 들면 이 사람 몸상으로 봤을 땐 뭐야? 처음 들어온 거야.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은 뭐가 있기 때문에 특이적 반응이기 때문에 항원 B는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항원 B에 대한 항체는 뭐 해야 돼? 다시 또 다르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항원 A가 2차 침입하고 항원 B가 1차 침입했을 때 항원 A를 기준할 때 이렇게 되고 항체 B를 했을 때 얘하고 똑같은 패턴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하나의 항체가 여러 항원을 뭐 할 수 없는 거야? 공격할 수 없는 거야.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는 뭐 하는 거야? 다시 얘는 다시 1차 면역 반응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이적 면역 반응을 뭐 하는 거다?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항원 A에 대한 항체 농도 변화니까 1차 면역 반응이 뭐야? 일어나는 거죠. 1차 침입 시. 그래서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뭐한다? 지연이 되고 항체 생성 속도도 느리고 생성된 항체의 농도도 상대적으로 1차 침입할 때 낮은 거죠. 그치? 그랬는데 두 번째, 2차적으로 침입하게 되면 여기 그래프상을 봤더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기억세포가 이제 이미 뭐 하는 거야? 1차 면역일 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시간 지연 없이 항체가 빠른 속도로 생산돼서 농도가 훨씬 더 높게 유지되니까 뭐하다? 항원을 훨씬 빠르게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한 번 더 침입하면 어떻게 돼? 한 번 더 치면 더 커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원 B에 대한 항체 농도니까 처음 항원 B에 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여기서 항원 B를 넣어줬는데 얘도 얘하고 똑같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실험에 앞서서 이미 뭐 했다는 거야? 항원 B가 한 번 틀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항원 B에 대해서는 다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항원 항체 반응에 뭐가 있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항체 A는 A 항원에만 반응하지 항원 B에는 뭐하지 않는다? 자,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일종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1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체내에 항원 A와 항원 B가 진입했을 때 혈중의 항체 X와 Y의 농도의 변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선지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항원 A는 항체 누구랑 결합한다? 응? 뭐라고? 그럼 항원 A는 항체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X랑 결합하는 거지. 그리고 항원 B는 항체 Y랑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 그 항원 A는 항체 Y랑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했으니까 이제 틀렸겠죠. 그 다음 니은에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은 뭐다?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후천적으로 들어와야지 일어나는 거지. 그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디귿 구간 1번에서 이 사람의 체내에 있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뭐야? 그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G에게 같은 양의가 아니고 의로 바꿔주세요. 같은 양의 항원 A와 항원 B를 동시에 투여한 후에 각각에 대해 형성되는 항체 A랑 항체 B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물어봤잖아. 결국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항체 A의 농도가 항체 B 농도에 비해서 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항원 A와 항원 뭐가 있을 때? B가 있을 때 항원 A는 그 전에 우리 뭐야? 침입을 한 적이 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
얘는 기억세포가 존재하고 얘는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쥐새끼 갖고 하는 실험. 보통 이제 쥐 갖고 하는 실험이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그리고 생쥐를 이용해서 항원 X에 대한 면역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단 실험에 이용된 모든 생쥐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실험 전에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가 이제 뭐냐면 우리 몸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면역 반응에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다 조금씩 뭐야? 틀리거든. 그게 이제 몸이 갖고 있는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면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제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잔인한 실험이죠. 그래서 첫 번째 A한테 뭐 한다? A한테 항원 X를 뭐 한다? 주사한다. 그래서 X를 주사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얘의 피를 뭐야? 얘의 피를 뽑아. 그죠?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피에서 항체와 기억세포를 뭐 하냐면 분리를 해. 그래서 항체랑 기억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자, 위쪽 라인에 있는 쥐한테는 항체를 주사하고 아래쪽 라인에 있는 쥐한테는 기억세포를 뭐 하냐면 주사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둘 다 똑같이 몇 개월이 지났을 때 4개월이 지났을 때 얘네들의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항체가 들어왔는데 그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B1에서 B2로 넘어갈 때 4개월 후에 항원 X를 이 쥐한테 주사하잖아. 얘한테 주사하면 어차피 얘는 몸에 뭐가 없어? 기억세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몇 차 면역 반응이다? 얘는 그냥 1차 면역 반응이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뭐가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주사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쥐새끼 몸에 있는 기억세포를 얘한테 뭐 하는 거야? 넣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 그만해야지. 만약에 지윤이가 있는데 내가 심지어는 지윤이한테 지윤아 너의 간을 나한테 좀 주지 않으냐? 지윤이 간을 나한테 잘려서 주잖아. 그러면 그게 내 몸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대세포가 원래 내 몸에 존재하는 간이 아니잖아. 무조건 공격해. 그래서 거부 반응이 되게 심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얘 몸에 있는 기억세포를 빼서 얘한테 뭐야? 넣어줘도 괜찮은데 그리고 정리 몸에 있는 기억세포를 빼서 내 몸에 넣어. 그럼 우리 몸은 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몸에 세포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뭐 하면 그러면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얘한테는 이제 몇 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2차. 그렇죠. 얘한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얘한테는 1차고 얘한테는 2차예요. 그래서 이 기억 선지를 보시면 A와 B에서는 항원 X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이 몇 차다? 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D는 항원 X에 대한 항체의 최고 농도는 B보다 C에서 뭐하다? 높겠죠. 그 다음에 티그세 C의 체내에서 항원 X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된다. 그러겠지? 그지? 항원 항체 반응이 특이성이니까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억세포가 이제 체내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그림과는 항원 X를 2회 주사하고 그 주사한 생쥐 A로부터 림프구의 일종인 기역을 분리해서 생쥐 B에게 주사한 다음에 생쥐 B에게 항원 X와 Y를 주사하는 실험하는 과정이고 나는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 B의 혈중의 항체 농도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그럼 결국 처음에 항원 X를 1차 주사하고 4개월 후에 항원 X를 2차로 주사한 다음에 생쥐한테서 뽑아낸 림프구 기역이 뭐가 된다는 거야? 그 기역이 뭐가 된다는 거야? 기억세포겠죠. 그지? 기억세포를 뽑아낸 거고 왜냐면 아까 그게 선생님 분류할 때 비림프구가 바뀐 게 기억세포랑 항체세포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림프구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림프구를 주사해서 4개월 후에 학원 X하고 Y를 준다고요. 주사했더니 X에 대한 수치가 높으니까 이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거고 얘는 뭐야?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항체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 쥐가 뭐 하는 거야? 죽겠죠? 그냥 이거 걸려면 죽을 수 있는 거지. 되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이제 실험용 쥐나 뭐 초파리 이런 애들 갖고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 화장시켜주고 일종의 위령제 같은 걸 지내줘. 목련도 하고. 어쨌든 인류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생명체. 초파리로 어떻게? 초파리 그래서 원래 항상 실험하고 나면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서 기름에 집어넣어. 왜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실제 실험할 때 이제 뭐 학부생들도 보통 실험할 때도 실험실에서 막 방사능 같은 걸 쬐서 유전자 돌연변이 일으켜서 실험을 우리가 계속 해보는 거거든. 그러면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게 자연으로 방사돼서 예를 들면 다른 초파리하고 교미해서 막 유전자 이상한 게 일어나면 막 초파리가 막 엉뚱하게 막 이만하게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잡아서 기름에 이렇게 집어넣어 죽이는 거지. 다 태워.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항체 Y의 생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그다음 니은에 가에서 생지 A에게 항원 X를 1차 주사했을 때 항체 X는 생산되지 않는다. 응? 맞아? 1차 주사했을 때. 응. 1차 주사했을 때 항체가 생성이 안 된대. 저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되겠지. 그 다음 디귿에 가에서 항원 X가 유입된 생쥐 B에서는 기억이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기억이 좀 전에 뭐였는데? 기억세포인데 그 기억세포가 뭐로 바뀌면서 형질세포로 바뀌면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생산한다. 절대로 기억세포에서 뭘 생산하는 게 아니야. 항체 생산하는 게 아니고 형질세포에서 항체 생산한다. 헷갈릴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는데? B림프가 있는데 B림프가 뭐야? 보조 T림프의 시그널을 받으면 얘가 뭐하고 뭐로 바뀌는 거야? 성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1차 면역이야. 그리고 이제 이 형질세포가 뭘 생산한다? 항체를 생산한다. 시험에 나오면 그냥 히읗이기 때문에 똥멍충이가 아닌 이상 안 헷갈려. 그죠? 절대로 기억세포가 뭐 하는 게 아니야? 항체 생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2차로 뭐가 오게 되면 2차로 이제 침입을 할 거 아니야. 그 2차로 침입하면 그때 이제 기억세포가 다시 뭐다? 다시 형질세포랑 또 다른 기억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형질세포가 또 뭘 한다? 항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항상 항체를 생산하는 건 뭐다?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원 X가 유입되면 생쥐 B에서는 이제 기억이 그래서 뭘로 바뀐다? 자,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정리 되게 재밌지? 네. 그래요? 반응도 좀 늦었어. 재밌어요.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이제 가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와 B를 이제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나에서는 A에게서 X를 2회에 걸쳐서 이제 주사를 한다.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A에서 기억을 분리하고 이제 그 기억이 혈청과 X에 대한 기억세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 B에게 이제 기억을 주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X를 주사했을 때 A와 B에서 측정한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는 이제 그림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A에게서 기억을 뭐 한 거야? 기억을 분리했는데 그 기억이 혈청이나 혹은 X에 대한 기억세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이제 요 의미를 좀 요거를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의 혈액이 있어요. 사람의 혈액이 있으면 혈액을 원심분리라고 하는 장치로 슉 돌리잖아. 그럼 이제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렇게 뭐가 되냐면 분리가 돼. 이제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뭐 하는 게
아래쪽에 이제 무거운 게 이렇게 달아갖고 위쪽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이렇게 뭐한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무겁게 가라앉은 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혈구가 있어요. 혈구. 혈구니까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 거고 위에는 이제 그래서 항상 내가 옛날에 표현할 때 건더기 국물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게 건더기예요, 건더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된다? 여기 국물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된다? 요거 이제 혈장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여기 쓰는 거 있잖아. 기억은 혈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혈청과 혈장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대로.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항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아래쪽이 혈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 여기 기억세포들이 존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쨌든 생지 두 마리 준비해서 AI한테 X를 몇 번 주입한 거야? 2번 주입했잖아. 그럼 2번 주입했으니까 생지 X한테는 1차 주사하고 2차 주사했더니 뭐가 생기는 거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제 생지 A한테서 뭐 하는 거야? 혈청 혹은 기억세포를 뭐 한다? 뽑아냈다는 얘기야. 알죠? 이 둘 중에 뭔가를 뽑아낸 거야. 그래서 그 둘 중에 뭔가를 뽑아내서 그걸 이제 어떤 쥐한테 준 거야? B라는 쥐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거야. 그럼 일단 그래프를 봤더니 뭐가 안 일어나. 2차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뭐 하지 않은 거야? 얘를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 준 거야? 요걸 준 거야. 근데 요걸 준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억을 처음에 딱 뭐 했더니 주사했더니 갑자기 혈중 항체 농도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혈청을 주입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뭘 넣으면 기억세포를 넣었다고 쳐 생지 B한테. 그럼 생지 B한테 기억세포를 넣어주면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항체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다 이제 뭘 주사하면 X를 주사하면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야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넣어준 게 뭐다? 혈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그럼 구간 1번에서는 X에 대한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그치?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체 내용이 다 2차 방어작용이지. 그죠? 아니면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2차 방어작용에서 뭐라고 해도 되는 거야? 2차 면역이 일어난다. 이렇게. 근데 본인 생각하기에 특별하게 과학 분야 중에 좋아하는 게 없잖아. 그냥 면역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잖아. 내가 니네들 아니잖아. 나 같은 했어. 제일 비전 있어요. 가치도 제일 크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 지윤아 가자. 엄마 너가 할 거라고 믿을게. 대학원까지 가. 대학원? 자, 그다음 디귿 X에 대한 형질세포의 수는 구간 2에서보다 구간 3에서가 뭐하다? 더 많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구간 2와 뭐다? 구간 3 그렇죠? 구간 2와 3 근데 당연히 어디가 많겠어? 3이 많겠죠? 네. 2는 없잖아요 아예. 네. 항체로 주. 자, 그다음 6번 그림 가학을 하는 체내 항원 A가 1차 침입할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자, 순서 없이 나타냈다. 세포 기억하고 디귿이 B림프, T림프, 대식세포 중에 하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심으로 외우는 거야? 면역작용은 세포 중심으로 외우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세포가 누가 돼야 돼? 대식. 맞죠? 대식의 친구들. 대식세포. 그 다음에 누구다? 그 다음에 아니 비만세포는 이거 할 때 안 해도 돼. 아, 네. 맞죠? 비만세포는 그 염증 반응할 때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다? 그 다음에가 보조티. 되죠? 모르겠어? 아니요. 응. 그 다음에가 누구다? 그 다음에가 비림프. 그 다음에 비림프와 다시 뭐다? 기억이랑 형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림 보고 이제 누굴 찾는 거야? 대식이 찾는 거야. 알지? 자, 그림에 나와는 거 보면 대식이가 누구야? 응? 그치? 디귿이 대식이지. 그잖아.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있잖아. 항원모가
A를 자기 몸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뭐야? 들어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세포 디귿이 대식이 하는 거죠. 대식이 원래 아까 다른 이름이 또 뭐였어? 그러니까 식균 작용하면서 또 다른 이름이 APC였어. APC.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야. 그랬지? 그래서 여기 잘 그림에서 보면 대식이가 이제 뭘 먹었을 때 항원 A를 먹었을 때 자, 그 다음 스텝의 그림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죠. 자, 이걸 갖고 들어왔을 때 뭐 한다? 항원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식의 또 다른 이름이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다. 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이걸 항원을 자기 표면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얘가 뭐 해주는 거야? 인식하는 거잖아. 그럼 세포 기억이 누가 된다? 그렇지. 보조 T이 누가 되는 거지? 헬퍼 T 셀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이걸 인식해서 아 이런 항원을 갖고 있는 병원체가 뭐 한다? 체내에 들어왔어요 라는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얘가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누가 된다? 그렇지. 얘가 이제 비리프가 된다. 그래서 세포 중심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리프가 그걸 인식하면 이제 비리프가 뭐다?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서 이 그림이 뭐다? 요 인식된 비리프가 이제 형질세포로 분화되는데 요거 보이지 요거? 요거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야. 소포체하고 골지체.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많이 있는 거의 의미는 물질을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소포체, 골지체에서 여기서 이제 단백질, 물론 여기 리보솜이 엄청 박혀 있을 거 아니야. 소포체 표면에. 거기서 항체를 쭉 생산해서 항체를 이제 다방으로 퍼뜨리면 그게 이제 항원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누가 제일 처음이고 나, 그 다음에 뭐다?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재밌죠? 네. 그래서 이래 보시면 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누구니까? 애식이지. 애식이는 뭐다? 비특이죠. 다 때려잡는 거죠. 그렇지? 다 싫어하는 거야. 자, 그다음 디귿, 기억이 뭐야? 응? 기억 이거죠. TH, 헬퍼티셀에서 보조 T리 부고 이렇게 돼서 얘는 어디서 성숙하냐 물어봤으니까 뭐다? 가슴샘에서. 그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고? 골수.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됐죠?